이동영의 정치 1번지. 현대 정치사의 숨겨진 얘기를 풀어봅니다. 이동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얼마 전 장준하 선생 결의장이 열렸습니다. 그랬죠. 예, 작년 여름 비 피해로 파주시 천주교 나사렛 공동묘원의 장준하 묘소 뒤편 석축이 붕괴되었고 이 때문에 묘소를 이장하게 됐었죠. 네. 그러면서 유골을 이제 다시 검안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유골을 검사한 결과 머리 뒤쪽에서 지름 5, 6cm 크기의 원형으로 함몰된 구멍과 금이 간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타인의 둔기에 의한 타살 혐의가 있다는 법의학자의 증언에 따라서 장준하 선생이 사망한 지 한 40년 만에 다시 그 죽음이 타살이냐 실족사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야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여권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 결의장에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 정부와 새누리당 인사들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었죠. 새 정부가 출범했고 장준하 사건은 과거 어두웠던 시대의 의문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사건에 지금 현 대통령 아버지 시대 때 있었던 얘기죠. 네. 그걸 결의장을 계기로 진실을 규명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 대목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번 대선 전에 국민 화합을 이야기했고 아버지 시대 때 있었던 인권 유린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정치적 반대파를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진정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끌어안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리 시대 대표적 의문사 사건인 장준하 사건의 사인 규명도 앞장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장준하 선생은 독립운동가하고 광복군 군인 출신 아닙니까? 네네네. 장 선생 일생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1918년생이고요. 네. 일본 동양대학 철학과를 거쳐서 일본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윤동주 또 문익한 목사하고는 절친 사이로 알려져 있죠. 네. 1944년 학도병으로 징집되었지만 6개월 만에 일본군을 탈출하여 가지고 중국군에 입대한 다음 45년 1월에 광복군에 편입되어 장교로 활동했는데요. 일본군 탈출 후 광복군으로 걸어간 거리가 자그마치 2,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 먼 거리를 이제 조국 해방을 위해 혈혈단신 죽음을 무릅쓰고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해 11월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비서로 임명되었고 해방 후 진보 지식인들의 양성소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상계를 창안하게 됐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한 살 아래인데 말이죠. 그런데 장준하 선생은 광복군 장교였고 네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 출신으로 네네. 일본에서 관동군 장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라이벌 의식도 있고 네. 존경심도 가졌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군 장교, 관동군 장교라는 어떤 신분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벌 의식도 있었고 5.16 쿠데타가 일어날 때는 장준하 선생이 5.16을 지지하는 발언을 사성계에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또 같은 군인 출신이고 거기다가 독립운동을 하던 광복군 출신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재규 씨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복이었죠. 네, 신복이었지만 장준하 선생을 존경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정 부장 시절에 장준하 선생 유족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봐주기도 했었고. 김재규가요? 네네네, 그렇죠. 김재규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재규, 장준하, 밀약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김재규 장준하 밀약설이라면은 장준하 선생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비밀리에 만난 뒤에 당시 박정희 정부를 뒤집으려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암살이나 저격 같은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장 선생 아들도 증언했던 얘기고 그런 건데, 근데 이거 그렇게 신빙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김재규가 평소 장준하 선생을 존경했고 장준하 사망 후에 지속적으로 그의 가정을 돌봐준 것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당시 시대 상황이나 김재규가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현실성이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독립운동가고 군인 출신으로서 안팎에 존경받던 장준하 선생이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숨졌느냐, 또 일각에서는 왜 그것을 의문사라고 주장하느냐,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네, 장 선생이 사망한 게 1975년 8월 17일입니다. 네. 17일 날 산악회원 한 20여 명하고 버스를 대절해서 경기도 포천의 약사봉으로 등산을 떠났는데요. 포천에 도착해갖고 계곡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 장 선생이 혼자서 산에 올라갔다 온다는 말을 남기고 산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같이 등산을 갔던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장 선생을 찾으러 간 다음에 따라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산 정상을 오르고 장준하가 준비해온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은 뒤에 일행들이 기다리니까 내려가자. 이렇게 네. 하산 도중에
그 가파른 언덕에서 장 선생이 잡은 나뭇가지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했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네. 지금 결론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을 뒤따라 올라갔던 김모 씨가 유일한 목격자고 이 사람의 이제 증언을 토대로 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의문사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김모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죠. 그렇죠. 그 앞서 언급한 그 방금 말씀하신 장준하 선생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김모 씨라는 분이 그분은 그 장준하 선생이 옛날에 옥중 출마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국회의원 옥중 출마해서 국회의원 할 때 그 친분을 쌓은 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분이신데 그 장 선생과 그 동안에 전혀 교류가 없다가 사고 당일 갑작스럽게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건 한 4년 만에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장준하 선생이 옥살이를 한 이유가 뭐였죠? 그게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였습니다. 네. 그 요즘은 뭐 그냥 법문으로만 있는 거지만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옥중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죠. 그래서 동대문이었나요? 네, 동대문 서울 을지역 동대문. 예,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4년 만에 함께했었고 그 사건 후에 김모 씨의 그 말 바꾸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서 경찰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그 이분이 이제 유일한 목격자 아닙니까? 네. 근데 장준하 선생이 이게 소나무를 잡다가 미끄러져 추락사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네. 나중에 재조사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걸 못 봤고 동아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예. 증언을 바꿨고요. 또 그 사건 직후에 이동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당시 이동파출소에 근무를 했던 경찰관 4명이 김모 씨를 다 본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 후에 그 담당 검사가 현장에서 김모 씨랑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김모 씨는 또 담당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했었고요. 네.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에게 이 사고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게 김모 씨인데 사건 당시에 그 김모 씨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바꾸기로 인해 가지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그 의문사 진성규명회가 이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취재도 하고 수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뭐 규명 불능 그렇게 판정이 되고 말았죠. 네. 그런데 유일한 목격자 김모 씨가 소나무를 잡았다가 또 미끄러져 떨어졌다는 것은 동아일보가 기사 쓴 거를 보고서 그렇게 말했다고 네. 해주셨는데 네. 당시에 이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라든가 외신 기자들도 고초를 치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그 동아일보는 그 실족사라고 발표한 경찰 수사 내용의 의문을 나타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기사로 썼었죠. 네. 근데 이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 그 긴급조치 위반으로 다 구속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을 괴사, 그러니까 귀의할 괴짜죠. 네. 의문사라고 썼던 일본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추방돼 버리고 말았고요. 그러니까 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도 장준하의 죽음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이제 다시 해서 재수사를 한 건데 네, 수사라기보다 뭐 조사였죠. 조사였죠. 예. 근데 조사 결과 규명 불능으로 나왔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문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 진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를 해서 그 규명 불능이 났으니까 네. 그 의문사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견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조사를 하려면 당시 이제 기무사로 대표되는 군 그다음에 네. 그때는 중앙정보부였죠. 네. 그 국가정보원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네. 두 기관이 전혀 협조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례로 기무사는 재조사 노무현 정부 때 재조사할 때 단 한 장의 서류도 진상위원회에 건네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무사에서 하는 주장은 조난 없다. 그러니까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신을 계속 한 겁니다. 네. 근데 당시 그 장준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정설 아닙니까? 기무사나 그 중정에서. 예. 그런데 서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믿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의문사 진상위원회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네. 강제권이 없었다는 거죠. 중앙정보부도 역시 이제 수사 협조를 안 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5.16 직후에 5.16 그걸 찬성하는 글도 썼던 장준하 선생이 이제 유신하고서는 적극적인 이제 반대로 반정부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2공화국 나오고 이제 장준하 선생 거기에 굉장히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16
터졌을 때는 거기에 희망을 찬성하는 걸었죠. 예, 네. 그런 걸 쓰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도 하고 이러니까는 네. 거기에 또 반대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사건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근데 그 장준하 선생 사인 진상조사 공동위원회 그 위원장이 이부영 위원장이 옛날 저 민주당 국회의원 하셨던 예. 이부영 위원장인데 그 양반은 그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처럼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거는 뭐 진상조사위에서 현장 목격자 등을 통해 조사가 쭉 이루어지지 않았냐. 네. 이미 끝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죠. 예, 여기서 하는 현장 목격자는 아까 김모 씨고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또 보수 언론에서 그 몇 차례나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재수사나 특별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이죠. 예. 근데 그 사실은 이 독립 유공자 아닙니까 장준하 선생이? 네. 그러니까 이런 독립 유공자의 사망 원인이 어쨌든 의문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힘든 것 같고요. 예. 이 문제는 그 당리 당략을 떠나가지고 우리 정의와 진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좀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립유공제 사망 원인이 의문에 쌓여 있다. 그렇죠. 사실 장준하 선생보다도 더 큰 의문은 사실 김구 선생 암살 아닙니까? 너무 예. 어렵네요. 김구 선생의 비서를 지냈죠, 이 장준하 선생. 네, 그렇죠. 비서셨죠. 네. 그 임시정부에서. 네, 비서를 지내고 좀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어떻게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네요. 의문사를 당했는데. 네네. 자, 김구 선생 사망도 분명치 않은 흑막이 있다 이런 주장이 아직도 있고 네. 장준하 선생은 실족사가 아니다 이 주장 아직도 끊이지가 않는데. 언제 한번 김구 선생 얘기를 한번 이 시간에 했으면 하네요. 예. 네, 오늘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형 작가였습니다.